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 딥레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딥레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대회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심을 수 있어요. AI 모듈을 심어서 여러분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진행할 것은 시뮬레이션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다양한 방식의 보상함수 등등을 사용을 해서 강화학습의 원리를 배우고, 그리고 그 원리를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해서 실제로 자동차가 이렇게 트랙을 운행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이제 시작을 해보시죠. 네, AWS 딥레이서를 여러분이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검색해서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AWS에. 지금 여기 프리티어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프리티어는 이제 처음에 가입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이 무료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다 무료는 아니고요. 그 중에 좀 저렴한 모델들, 저렴한 서버들 이런 것들을 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AWS 딥레이서 같은 경우는 이제 딥러닝 서버를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무료로 제공해 주진 않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30일간이라고 되어 있죠. 30일간. 그리고 10시간 무료입니다. 10시간 무료라는 건 뭐냐면 10시간 동안 학습을 여러분이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을 하는데 이제 컴퓨팅 자원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10시간 무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학습을 진행할 때 조금 간단한 트랙에서 학습을 진행하면 1시간만 돌려도 어느 정도 이제 완주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돌리니까 그래도 제법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무료 버전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한 4번에서 많게는 한 8, 9번까지 학습을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그런 강화학습,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좀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리 로그인을 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메뉴가 여러 개 쭉 있고요. 아래쪽에도 뭐 랭킹 등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1등이 누군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오픈 프랙티스 2025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회가 하나 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뭐 버추얼 서킷도 있고 레이스, 커뮤니티 레이스, 뭐 레이스 프로파일 등등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 자 강화학습이죠. 강화학습, getting started. 자, 강화학습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네, 강화학습. 강화학습의 기초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 예전에 찍은 동영상이긴 한데 유튜브에 제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 AWS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해주는 또 강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구조를 거쳐요. 이제 기본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고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처음에는 Learn Basics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 Train and Evaluate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이 끝나면 이제 리그에 한번 참석해보고, 그 다음에 참석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좀 수정해가지고 다시 또 학습시키고, 다시 또 리그에 참석해서 그런 순위를 올려보는 그런 재미를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들 듣는 건 일단 생략을 하고요. 바로 이제 모델 생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Create 모델 버튼이 있죠. 이거 눌러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일단은 이제 강화학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강화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이제 강화학습의 3요소 이렇게 되면은 에이전트가 있죠. 에이전트, 환경. 그래서 환경과 어떤 에이전트, 그리고 액션. 자, 여기서 한 개 더 붙인다면 4요소 이렇게 하면 보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에이전트를 우리가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제 환경이 있는데 이 환경이 주어졌을 때 에이전트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액션을 취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취하면 이게 여기에서 소환경이 변화하겠죠. 그죠?
환경이 변화합니다. 그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리워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보상을 보고 다시 보상을 받은 다음에 다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또 새로운 액션을 취하죠.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데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상황에서, 그래서 테스트 환경에서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학습시킬 때만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황에서는 무엇이 정답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상을 줄 수는 없고, 학습할 때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보상을 줄게, 이런 방향으로 학습을 해 라고 해서 그런 방향에 따라서 방향을 이제 정확하게 뭐 정답을 주면서 이게 정답이야, 이럴 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 이런 방향으로 학습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조금 제시를 해주는 것이 이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기본적인 강화학습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델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저는 자 PKAI라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모델에 대해 설명을 해보세요. 이제 자, 그냥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떤 이제 트랙에서 우리가 학습을 시킬 것이냐, 시뮬레이션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조금 비교적 단순한 게 이제 맨 왼쪽에 있는 whoever raceway, 요 레이스가 되겠네요. 그냥 이제 거의 사각형에 가깝습니다. 중간에 이제 꼬불꼬불한 길이 좀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좀 직선 구간이 좀 많아요. 자, 2022 리인벤트 챔피언십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꼬불꼬불한 길이 많아서 사실은 이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나갈 수 있는, 자동차가 운행을 하다가 뛰쳐나갈 수 있는 이런 코너에서 사실 속도를 줄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학습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가장 쉬운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랙 디렉션, 트랙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게 할 것인가, 클락와이즈, 카운트 클락와이즈, 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태그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ext.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Time Trial, Object Avoidance, Head-to-Head Racing. Head-to-Head Racing은 저거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이제 상대방보다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토너먼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좀 방해하고, 그리고 방해하는 것을 어떻게 피해서 앞으로 갈 것인가 라는 전략이 중요한 그런 경기가 되겠고요. 오브젝트 어보이던스 같은 경우는 장애물을 피해가는 경기. 그 다음 타임 트라이얼이 가장 쉬워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트랙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레이닝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트레이닝 알고리즘 두 개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디폴트인 PPO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액션 스페이스를 결정을 해야 돼요. 아까 이제 강화학습의 3요소 이렇게 하면서 에이전트, 환경, 그 다음에 액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액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액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 다음에 환경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 다음에 리워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제 환경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여기서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AWS 딥레이서에서는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딥레이서의 경우에는 카메라를 일단 받아가지고, 물론 이제 지금 센서를 몇 개 쓸 수는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제 아무 장애물도 없고 상대방도 같이 안 하는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카메라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강화학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 환경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이렇게 카메라에 들어오는, 전면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이미지, 그것이 이제 입력이 되겠고요. 환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주어졌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 자, 여기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연속 액션 스페이스,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가 있고 디스크리트 액션 스페이스. 자, 이산적이냐 연속적이냐. 자,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단어는 아니죠. 이산이다, 연속이다. 수학적인 단어인데 이제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연속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래쪽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핸들을 꺾어야 되는데 핸들을 꺾을 때 이제 0도에서 이제 마이너스 30도에서 30도까지 이제 이 자동차가 마음대로 핸들을 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17도도 되고 16도도 되고 19도도 되고 7도도 되고 다 돼요. 네, 모든 이제 각도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굉장히 편하게 스무스하게 핸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일단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뭘 늘릴 수가 있어요. 80까지 30이 최대네요. 15에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5까지.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15에서 15 사이만 핸들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실제 숫자로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디스크리트로 가게 되면 이게 각도가 됩니다. 이제 정해져 있는 몇 개 각도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30도에서 30도까지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이게 지금 0도, 15도, 30도, 마이너스 15도, 30도. 그래서 5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요걸 5개 말고 줄일 수도 있어요. 3개 이렇게 하면 0도냐, 30도냐, 마이너스 30도냐.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개. 이러면 요거를 7개로 이제 나눠가지고 7개 중에 하나. 자, 그래서 이제 딥러닝 모델이 에이전트가 이제 선택을 할 때 결국은 이제 0번부터 이제 7번, 0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가지고 핸들을 꺾도록 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사이에 있는, 이렇게 각도들은 뭐 출력을 못 하는 거예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이 스무스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딱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빠르게, 그러니까 끊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피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피드도 지금 우리가 이제 1, 2, 3 이렇게 3단계가 있고 맥시멈 스피드 1로 해놨는데요. 우리가 맥시멈 스피드를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맥시멈 스피드가 최대 4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4까지 돼 있다. 근데 지금 2단계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2냐 4냐. 그렇죠? 2, 4, 2, 4.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도가 지금 7개고 스피드 개수가 2개니까 이제 이 차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총 14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14개의 액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할 수도 있겠죠. 3단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맥시멈 스피드가 4인,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줄여가지고요. 여기서 2. 그래서 0, 1, 2. 네. 0, 1, 2. 안 갈 수는 없거든요. 스피드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0, 1, 2. 3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액션 스페이스를 조금, 줄여도 되고요. 늘려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해보시면 되는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학습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는 제가 3단계로 했고요. 맥시멈 스피드는 좀 줄였습니다. 2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각도는 핸들 각도는 최대 30도, 최소 마이너스 30도로 하면서 이제 이산으로 총 7개의 단계 중에 하나를 출력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총 21개의 액션 스페이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넥스트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동차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제 AI 베이식, 이제 카메라를 쓰는데 지금 자동차 그림이 안 나오네요. 안 나오고, 좀 귀여운 애로 이렇게 가도 됩니다.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AWS 시뮬레이션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오리지널이에요. 좀 귀여운 애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넥스트 버튼을 눌러보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리워드 펑션입니다. 이제 리워드 펑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리워드 펑션은 이제 지금 몇 가지 이그젠플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임 트라이얼 해가지고 센터를 따라가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보더 따라가도록 하는 거, 뭐 기타 등등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쭉 가면서 실행 한번 시켜보는 것으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밸리데이트 버튼 눌러보시면 이게 괜찮은지, 이제 뭐가 에러는 없는지 요거를 가르쳐 주게 돼요.
이제 자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이 함수의 경우에는 요거 조금만 자세하게 이 함수만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것도 있지만 지금 파라미터를 받아가지고 현재 이제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차량이 자동차가 어떤 상황인가 하는 그런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파라미터 안에 들어 있고요. 게임 환경에 관한 정보도 같이 들어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이제 이 환경에 관한 정보는 실제 주행할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파라미터에 어떤 게 있냐면은 트랙 위스 하면은 트랙의 너비가 얼마냐, 디스턴스 프롬 센터. 지금 자동차가 그 길 중앙에서 트랙 중앙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요 정보가 이제 가져오는 거고요. 그래서 요 정보를 두 개를 지금 가져와요. 두 개만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보들 중에서 요 두 개를 가져와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이 위스가 이제 전체 너비의 0.1 정도, 0.1 굉장히 작죠? 요 길이를 이제 기준값을 하나 두고요. 그 다음에 0.25를 기준값을 하나 두고 0.5를 기준값을 또 하나 둡니다. 그래서 distance from center, 중앙에서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자, distance from center, 자동차가 중앙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요게 이제 0.5보다 크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중앙에 있는데 중앙에서부터 이제 0.5라는 거는 이제 그 도로 폭의 0.5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차의 중심이 길 바깥으로 나갔다 이 얘기죠. 그렇죠? 차의 중심이 길 밖으로 나갔습니다. AWS 디물레이서에는 이제 차량의 바퀴 4개가 모두 다 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요거는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아웃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가지 않도록 적어도 이제 차량의 중심이 길 가운데에서 길 너비의 2분의 1보다 더 나가지 않도록 하자. 그 안에 들어간다면 0.1은 기본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0.001 굉장히 작죠. 여기서 0으로 해버리면 안 돼요. 0으로 해버리면 이제 그 보상값 자체가 이제 0이 돼버리면 얘네들 학습을 할 때 얘가 어떤 방향으로 학습해야 되는지 이게 얘네들이 감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상 함수가 아예 이제 0이 되지 않다. 보상 함수가 리턴해주는 값이 0이 되지 않도록 여기서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숫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4분의 1 안쪽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요거는 0.5. 그 다음에 0.1 10% 안쪽이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중앙에서 가깝다 이 얘기죠. 그렇게 되면 1.0의 리워드를 줍니다. 자, 요 형태로 우리가 보상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전체 학습 시간은 지금 60분으로 잡아놨습니다. 60분. 그 다음에 학습이 되면은 어디에 제출할래? 라는 거예요. 리더보드 이제 대회에 좀 참여하고 싶죠. 지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는 지금 요거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픈 프랙티스 2025. 여기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어디냐. 나라별로 따로 이제 카운트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동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모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모델 들어가면은 이제 모델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모델 만들어지기가 좀 여기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피드백이 있네요. 이건 그냥 제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PKAI라고 하는 모델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초기화를 시키고 있고요. 초기화가 완료가 되면은 우리가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학습 파라미터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습 파라미터는 아까 바꾸는 것을 제가 놓친 것 같은데 요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랜덤성을 얘기를 하고요. 디스카운트 팩터 같은 경우 할인율이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강화학습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보상을 빨리 받으면 좋겠다. 보상을 좀 빨리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중치를 좀 높이고 싶고
그 다음에 좀 늦게 보상을 받는 경우, 늦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경우는 좀 보상을 덜 주자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로스 타입은 허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러닝 학습률은 뭐 이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더 낮추셔도 되고 조금 더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에피소드,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몇 번 시뮬레이션을 하고 학습을 시킬 건가 하는 거예요. 이제 20번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학습시키고 밸리데이션 또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쪽 내부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AI 에이전트를 학습시켜야 되는데 그 학습시킬 때 에폭을 몇 번이나 할 거냐, 10번 에폭, 10에폭까지 학습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 네, 이제 지금 이니셜라이징을 하고 있죠. 이제 초기화하고 있고 시간이 제법 걸릴 겁니다. 시간이 제법 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학습이 다 완료가 되려면 아까 60이라고 넣어 두셨잖아요. 그래서 60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60분을 기다리시면 이게 학습이 다 돼서 종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셨다가 다른 거 하시다가 60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